회사 자체로 빠졌을 때는 회복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수정하는 데가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됐다 이렇게는 잘 안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또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텐데요. 최근에 4만 원대까지 몰렸다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제가 차트 하나를 먼저 네네. 보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면 IT 버블일 때는 지금 보시면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 때는 4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43% 하락을 했습니다. 즉 2008년 금융 위기급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IT 버블이나 금융 위기는 사실 글로벌 위기랐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모든 주식이 같이 빠졌다가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지는 것은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 회사 자체로 빠졌을 때는 회복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수정하는 데가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됐다 이렇게는 잘 안 되니까요. 글로벌 경기는 사실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또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삼성전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걸 또 살펴봐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무서운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 자체에 봤을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안 나온 거지만 기사에는 간혹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원웨이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건 실제로 말해서 13에서 14나노 공정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서는 18나노 공정, 17나노 공정, 15에서 16나노 공정, 1X, 1Y, 1Z 이까지가 무조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세계 최초 반도체 계속 하다가 원웨이에서 여기서는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추격을 하다가 여기에 반도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게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HBM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하고 샀는데 기술적인 문제다. 처음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D램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원웨이부터 수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원C 11에서 12 나는데 이건 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원웨이 공정부터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벌써 잃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었을 확률도 있고요. 항상 이때까지도 계속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있는데 요런 어떤 D램 자체의 문제 그래서 요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양산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지금 D램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잠식이 될 건데 양산이 늦어지면 계속 붉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네. 당연히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연히 해결할 거라고 보니까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이니까 해결되는데 이거 외에 제가 이제 정말 좀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기사를 보게 되면 요게 10일 날 뉴스에 나오면서 또 10일부터 보면 또 삼성전자가 또 폭락을 하거든요. 보면 또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이 좀 미리부터 나온 기사들이 간혹 있었어요. 보면 다른 게 아니고 CXMT, 요것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거든요. CXMT가 D램 선단 공정 경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DDR5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도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게 뭘 생각을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밑에 보면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 제품까지 저가 물량 공세로 나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피부로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요 준비를 보면 밑에 붉은색으로 요렇게 표시를 했는 게 DDR4.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지금 양산을 해서 막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최근에 막 밀어내고 있는데 요 가격을 보면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에서 9월에 보면 DDR4 16메가 같은 경우는 22%가 폭락을 했어요. 가격이. 그리고 8기가 같은 경우는 17%가.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일단 양상되는 가격부터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DDR5 고급형이죠. 아직 창신 메모리가 못 만들었다고 보는 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창신 메모리가 아직 막 쏟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이제 반도체 D램 전체가 HBM 빼고는 다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전략을 창신 메모리가 쫓아오는 DDR4를 줄이고 DDR5를 늘리겠다. 이런 걸 했는데 DDR5가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전략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정말 DDR5 양산 기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트랜스포스에서 예상을 한 건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은 한 4에서 5%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 내년에는 10%까지 치고 올라온다.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지금 보게 되면 D램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딱 3사만 95% 이상 점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뭐가 있었냐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을 만들어 왔어요.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사졌다. 그러면 3사가 감산을 해요. 이번에도 감산을 하면서 D램 반도체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늘어나면 또 감산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D램 가격을 한 20년간 쫙 보면 YOY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상승을 했냐, 이걸 보면 정말 아주 리뉴얼하게 반도체 가격이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면 이게 2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 이게 이제 3사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커왔는데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반도체 메모리 법칙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밀어내니까. 중국 기업이 들어오고 살아남은 산업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여기에다가 중국 기업은 자국 반도체, 창신 메모리죠. 사용하면 보조금까지 줘요. 이런 보조금을 등에 업고 DDR4처럼 DDR5도 밀어낸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중국 창신 메모리 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와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뭐 늘 좀 중국이 이겨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위기다.
삼성전자가 빨리 HM 쪽으로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을 더 늘리니까 여기에서 타격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빠지는 것도 보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대신 외국인들이 올해 7월부터 막 던지는 게 이런 기사들이 7월 이때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매도를 계속 삼성전자 다 틀고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뭐 아직도 뭐 제가 창신 메모리 가본 건 아니지만 정말 DDR5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동안 오랫동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 주가가 조금 반짝했어요. 근데 또 그 뒤로는 약간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은 주가의 반등의 효과는 있고 추세 상승의 효과는 사실 없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한번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까지 더해져서 반등은 일어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일봉으로 이런 것보다는 크게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준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래서 보면 상승을 할 때 이때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2001년 이때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상봉이라고 부르죠. 이중 천장. 이게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형태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10년째 지지를 받고 오던 이 추세선도 이번에 확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중천장 그래서 앞에 고점보다 뒤에 고점이 살짝 약하고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되돌림이 나온다. 그래서 되돌림은 이런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온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해요.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데 이탈을 해버리면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등은 이런 저항대 반등이 나오면 저항을 맞고 다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해보면 한 6만 5천 원 선이 그 추세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그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좀 아쉽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워낙 우리나라 인류 기업이고 그렇지만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되돌림이 거의 대부분 차트에서 나오니까요. 되돌림이 나올 때 뭐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다른 측면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것은 삼성전자 PBR 추이입니다. PBR 추이를 보면 맨 밑에 선이 1.1배 PBR인데 보게 되면 항상 여기는 GBR인데 보게 되면 항상 여기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번에 1.1배까지 1.1배도 지나가 한 배보다도 더 낮은 정말 낮은 위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반도체 제가 설명드렸던 측면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전자는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에 포커스를 맞췄다 네. 보시고요.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은 여기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워낙 낮은 위치니까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수급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할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요. 사실 주식은 어느 쪽에 먼저 반응을 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보시고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사실 지금의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바닥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네. 10조 원 자사주 매집 네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다. 대신 제가 반등으로 표현되는 게 앞에 추세성 정도까지 반등으로 네. 보고 있거든.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네네. 그래서 반등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또 더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있는 설명 그대로 보면 삼성전자가 추세선 맞고 월봉으로 하락을 하면 어떤 차트 모양이 될까? 이 부분 또 사실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지금 반도체 IT 중에 전에 뭐가 있었냐면 디스플레이를 중국 시장하고 사왔어요. 지금처럼. 중국하고 치킨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돼도 디스플레이도 뭐 6세대, 7세대 지금처럼 반도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개발을 해나가다가 중국이 어느 순간 따라오고 물량 공세로 저가를 만들고 그 가격에 못 따라가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 그냥 훅 빠지는 건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 한번 밀렸다가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횡보 기대감이 커졌다가 또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20년째 하락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빠지는 것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산업을 주도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훅 밀리지만 또 반등이 나오고 밀리지만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뭐 아쉽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입니다. 삼성전자가 혹 한번 밀리면 또 삼성전자라는 또 기대감을 타고 반등이 보면 거의 전고점까지 또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또 막상 산업 자체에 또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좀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주까지 또 전체가 산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이게 디스플레이처럼 막 빠르게 진행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미국이 중국 뭐 반도체 지금 DDR5 양산 미국이 막고 있는데 또 양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뭐 개발 단계가 생각보다 천천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뭐 미국이 뭐 중국 반도체를 막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처럼 빨리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오고 또 주가 변동폭도 뭐 기울기가 천천히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했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좀 움직일 확률도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에 뭔가 반전을 가져다 줄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때도 훅 빠졌다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HBM 납품 양산이 들어갔다. 이게 되면 일단 앞에 하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네. 거니까요. 요거 탄력으로도 또 기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자사주나 돈인데 이거는 미리 나왔으니까 뭐 그거는 없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어쨌든 기술력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지금 초격차인데 앞에 봤지만 SK 하이닉스가 미세 공정 먼저 개발을 했잖아요. 그거 뛰어넘어가 더 빠른 기술 개발을 하는 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시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일정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이 자사주 매각 뉴스를 듣고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를 또 계획하시고 실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언제가 지금이 좀 더 매수하기가 괜찮은 시기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처럼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그때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매수하셨으면 한 6만 원 넘어가고 6만 5천 원 뭐 월봉 추세선 정도까지 오면 비중 축소하는 네. 전략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는 관망을 하시라.
굳이 지금 뭐 HBM 효과를 타고 장비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승 후에 또 하락하는 시점하고 이런 거하고 겹쳐가 있으니까 뭐 욕심내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고 또 창신 메모리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실제로 개발이 안 돼도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것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개발이 됐는지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 그러면 반동폭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또 개발이 됐다 그러면 반동폭이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탈출하는 게 좋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게 다른 데서 얘기했던 게 DDR5 얘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DDR5 양산에 들어갔다 이랬는데 아직 뭐 확실한 공식적으로 양산이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확실히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정말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로는 조금 삼성전자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다른 뭐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반도체에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를 통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존재를 하죠. 네.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먼저 차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타이틀 차지가 향후에 가장 가까운 타이틀로 본다면 지금 M3E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HBM4를 먼저 양산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이게 되면 이제 상황은 또 많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보고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또 보면 이제 D램부터 새로 하겠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 D램 쪽 개발 또 HBM 세계 최초 개발 양산 이런 게 나온다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 하고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강한 반등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저도 사실 그렇게 되기를 응원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삼성전자가 그런 뭐 이번에 많은 변화를 하고 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꼭 획득해 주기를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도 뭐 기원을 합니다.